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을 했습니다.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을 출동시킨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해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것은 인정했습니다.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. 김영도 재판관이 이 발언이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것인지 물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. 뼈가 있는 말로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과는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.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 이런 얘기를 뼈 있는 말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 질책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. 불리하죠, 당연히. 여기서 이분이 그 진술을 바꾸질 않았어요. 그러니까 검찰 조서 그거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뭡니까? 6번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? 6번 지시를 받았다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라는 거 빨리 끊어내라. 결국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위법성과 위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. 여기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대통령이 전화 걸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네 덕분에 계엄 해제 빨리 끝났다.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. 뼈가 있는지 뼈가 있는 칭찬인지. 말이면 너 때문에 글렀다라고 질책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대통령이 그냥 경고용 계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 덕분에 일찍 끝났다. 사고 없이. 네가 내 지시를 안 따라가지고 일찍 끝났다. 이런 뜻이었는지 그 뉘앙스의 차는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뭐냐.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6번에 걸쳐서 했고 그건 왜 그랬느냐. 계엄 해제의 의결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. 끌어내라는 지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. 뭐 방금 말씀하신 조지호 경찰청장, 뭐 곽종훈 특전사령관, 뭐 홍장원 1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그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진술을 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봉쇄돼서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?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정황 자체는 너무 부인하는 거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스모킹 건이 누구일까? 조지호일 가능성이 높다.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얘기했던 거 6차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. 그리고 정치인들, 국회의원을 끌어내라, 체포하라는 얘기 들었다.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할 때는 사실대로 얘기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서명도 했고 변호인도 입회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. 이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받으신 것은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그리고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?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. 조사 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지요? 그건 맞습니다. 그건 다시 말하면은 검찰에서 피신 조서라고 하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는 그대로 헌재의 증거로 인정이 채택이 된다라는 거거든요. 조지호 경찰청장은 진술이 일관되고 또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 자체가 사실대로 했다라는 부분들, 이 부분들이 저는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 중에서는 만에 하나 대통령에 불리하다라고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권력이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거는 혈액암 투병을 하고 있잖아요. 굉장히 심적인 부담, 뭐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텐데 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. 조지호 청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령을 따르는 죄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? 이제 그분도 결국은 이제 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제일 높은데 몸까지 안 좋단 말이에요. 굳이 그 법정에 세웠어야 되나? 왜냐하면 계속 나오지 않겠다고 한 건 진술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거든요. 그러면 몇 번 불러다가 이 사람이 진술을 바꿀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그냥 몸 잘 관리하셔 이렇게 하는 게 맞지. 그걸 굳이 마지막까지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. 또 선망증 얘기하는 건 뭡니까?
그러면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? 제가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. 무슨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. 그러니까 선망증이라는 걸 결국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갖는 건데 너 선망 때문에 그랬지. 그러니까 부하의 증언을 갖다 탄핵하기 위해서 꼭 그런 말까지 했어야 되는가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. 저는 거기서 딱 보면서 상당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.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대한 불신감이 있어요. 증인도 신청한 걸 거의 대부분 많이 기각을 했어요. 많이 받아주지 않았어요. 또 일단 저 변론 진행 절차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, 사실.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종이를 흔들어 보입니다. 이것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이것이 기각된 통신영장입니다. 7만 쪽 분량 수사 기록에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.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건 기각당하는 걸 피해 영장 쇼핑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.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. 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영장들이 기각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, 수사한 것이라며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혔던 건 맞지만 집행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장관 등이라며 다만 통신영장을 청구했던 건 맞다고 했습니다. 뭐하러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거든요. 네네. 왜냐하면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4월 18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라고 네. 한다면 되도록 그쪽에서 원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죠. 되도록 많이 들어주면서 충분히 받아주고 했어야 되는데.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물론 이제 윤 측에서 좀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좀 트집을 많이 잡거든요. 그런다 하더라도 재판관이 개인적인 감정을 갖다가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